문 대통령의 G20에서 일부 섹션에 불참을 했죠. 한국당이 처음 공격을 시작하다가요. 이제는 전현직, 그것도 전직 직장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청와대 대변인들의 입씨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 오사카 개최 G20에서 주최국과 정상회담을 못 여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외교 사상 순방국 수반과 정상회담을 못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외교 실종 국가의 앞길에 남을 것은 고립과 패망입니다.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팩트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한 번이라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시도를 해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상당수 많은 분들은 언론에서 검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가면서 봅니다. 네. 근데 공당의 대변인께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네.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팩트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네. 글쎄요, 기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브리핑을 하셨는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보통은 청와대 대변인, 전현직 이렇게 싸우지 않죠. 이러다가는 완장 떼고 서로 붙을까요? 그렇게까지 안 되기를 바라는데 일단 G20에서의 문 대통령의 참석 그리고 불참했던 세션 어떤 문제였길래 그럴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우선 이 다자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정상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고요. 그 중간중간에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20 일정을 보게 되면 네.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간의 정상회담, 양자 정상회담이 이 다자회의 세션 중간중간에 겹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의 해명대로 정상회담을 수행하느라 주요 다자회의에 일부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 네. 일부 사실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이 다자회의 세션에 걸쳐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션 하나를 제외하면 폐회식을 포함해서 여성 인권 포럼 등에 불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불참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쾌한 해답 대신 다음 일정인 이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과정을 준비하느라 불참했다고 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보게 되면요. 뭐 캐나다나 일본, 호주 등과 굉장히 많은 양자회담을 하면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튿날 불참했던 여성 관련 포럼에는 딸인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참석했고 폐회식에도 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외교부가 이 다자회담 세션 회의 중간에 겹치게끔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잡은 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우리 대통령이 회의에도 잘 참석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잘 배려했어야 되는데 외교부가 우선 일정을 좀 잘못 잡아서 비판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캐나다 정상회담이 다른 회의와 겹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여성 관련 포럼이나 폐회식에는 참석했어야만 이런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 부분에서는 역시나 둘째 날 일정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물론 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G20의 일정도 당연히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게 맞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다자회의 참 열리기 어려운 회의인데 굳이 저렇게 겸손하게 또 외교부에서는 과하게 모실 필요가 있었냐라는 의견과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회의였다라는 의견이 맞서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님, 그런데도 왜 저분들은 저렇게 격하게 싸우는 걸까요?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제 사실상 인용해서 네. 이제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방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네. 살펴보면 아까 장혜찬 평론가 짚어봤듯이 꼭 그렇다고 해서 해명이 다 깔끔하게 되느냐. 왜냐하면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간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인신공격서 발언을 이제 또 이어갔죠. 그럼 뭐냐면 이거 뭐 기자까지 하신 분이 뭐 이래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게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국민들한테 말하는 자세여야 되느냐. 네. 사실 둘 간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선후배 관계니까 전화로 풀던지 할 것이지 저걸 공식적으로 내태린다는 것이 네. 청와대 대변인마저도 오히려 야당 공격이라는 것에 전염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정상회담 일정이라는 것은 외교부에 네. 잡는 것이고 사실 내밀한 어떤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 네. 입장에서
입장에서 뭐 왜 중복되게 잡았냐 이런 것까지 지적할 상황은 아니라 봅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런 다자회담이 좀 뭐 이제 처음 해보실 때는 보면은 네. 그 중간중간 시간이 비어가지고 잠시 쉬시는 모습이 노출돼가지고 그게 일본 언론의 조롱거리로 사용되는 등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부가 그런 점 관리하는데 이번에 신경을 써서 그런 점이 없었던 건 칭찬할 만하나 이번에 네. 이런 대처에 대해 청와대가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좀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적반하장식 나오는 것 자체는 청와대의 대응은 매끄럽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왜 굳이 야당 대변인과 저렇게 붙들어 전장 아래로 내려와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대변인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고 그리고 야당 대변인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죠. 저는 야당이 대통령 일정 관련해서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따져 물을 때는 팩트에 기반해서 물어야겠죠.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충분히 더 물을 수 있고 더 따질 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에 대해서 기자 시절이나 아니면 전직을 이야기한 게 굉장히 올바른 대응이었다, 적절한 대응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안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정이 있었다라든지 그거에 관해서 좀 팩트 설명을 국민들한테 더 잘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그런데 네. 다만 그 양자회담 일정을 잡을 때 상대국이 있는 일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상대국가와 조율해서 나오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외의 일정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렇다면 청와대 해명은 그거 아닙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일을 할 시간이 확보가 필요했다. 그렇다면 네. 그 해명을 어느 정도 믿는 상태에서 그 기반 위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따져 물을 건 물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판 붙자고 민경욱 대변인 얘기했는데요. 뉴스앤이슈 스튜디오에서 한판 붙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대정부 질문.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회에서는 북한의 목선, 이 삼척항 입항 사건이 최대의 쟁점이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예의 실망시키지 않고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북한 목선의 삼척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편의 코미디 같은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따가운 질책이 몹시 아픕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해경의 발표는 삼척항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합동 브리핑에 네, 잠깐만요. 네. 은폐 축소하려고 했으면 제1발표를 그렇게 정확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이 발견한 것을 어떻게 정부가 은폐 축소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과 정도는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조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항으로 목선이 입항했을 당시에 그때 경계초소에 있던 병사가 오늘 어젯밤이죠. 투신 자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더더욱 이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입항했던 그 당일날 근무했던 장병이라고 했는데요. 병사요. 유서에도 관련 내용을 썼지만 딱히 연결할 만한 구석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 좀 안타까운 사고가 네. 있었는데 이 유서 내용을 보면 목선 경계나 이로 인한 문책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 직접적으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네. 본인의 군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 같은 경우는 삼척항에 이 북한 목선이 진입한 건 오전이었잖아요. 네. 매우 이른 시간대였는데 당일 오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경계 근무에 책임이 없는 병사였고 네. 실제로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거나 문책하는 대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선과 관련된 어떤 문책 국면 때문에 이 네. 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좀 사실과는 다른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참 안타까운 사고지만 다른 어떠한 군생활 과정에서의 부조리나 이런 폭력, 사건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네. 살펴봐야 될 것이 결국에는 아까 이제 이동섭 의원도 결국 국방장관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합참의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 선에서는 사과 정도는 이제 끝났거든요. 네. 대신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 휴가 중이었지만 직위 책임을 물어서 23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 조치가 되겠다고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사실 부대 내에서 어쨌든 사단장이 인사 조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부대 내 문화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평소와 다르게 동작했다면은 이 네. 뭐 사건 관계없이 개연성이 있는 어떤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도 그런 부분을 살피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쪼록 네. 안타까운 일이고 공교롭게도 이게 시기가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네. 이번에 좀 명명백백하게 또 이 사안을 뒤에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국방부가 네. 부적절한 어떤 뭐 시도를 한 것들은 없는지 또 국회에서 밝혀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대정부질이 보면은 이 소초 근무병의 사망과 관련해서 한국당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못난 짓이었다라고 오히려 여권에 대한 질책을 하면서 김 빼기에 나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못난 짓이라고 했던 표현은 어찌 말하면은 그 집권 여당 또 행정부가 당연히 그 스스로를 질책하는 자책성의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분명한 것은 이 북한의 목선 경계 실패에 대한 내부적인 성찰과 바로잡는 과정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전히 저는 오늘 아까 조금 전에 한 소초 근무병의 자살 사건을 이 목선과 연결시켜서 한 청년의 죽음과 애통해야 될 이 과정 그리고 이 부대 내부의 어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을 자칫 정쟁의 주제로 끌어오는 이 한국당의 역할 또한 못난 짓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5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